안녕하십니까. 서부 T&D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팀 백경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숙박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단위 규모이자 내수 경제의 필수적인 산업인데요.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인하여 3.9조 원까지 급감했다가 팬데믹 침체를 딛고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 중입니다. 이어서 방한 외래 관광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상 최고치였던 1,750만 명을 달성했었는데 그 수치를 상회하고 K 컨텐츠와 뷰티를 포함한 컬처, 워낙스로 인한 가격 경쟁력 등 다양한 이유로 사상 최대의 인바운드를 갱신 중입니다. 힐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DR과 OCC, 레브파와 같은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ADR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R은 판매될 객실의 평균 매출액입니다. 객실 매출액을 판매 객실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OCC 같은 경우에는 객실 이용률로서 판매 객실수를 가용 객실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또한 레브파 같은 경우에는 ADR과 OCC를 곱하여 판매 가능 객실당 수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산업에서 ADR과 OCC는 어떤 관계일까요? 반비례합니다. 객실은 평균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하고, 가격을 올리면 OCC인 객실 이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호텔 산업의 특수성은 OCC,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ADR도 비례해서 상승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2019년부터 에어비앤비 등 호텔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발생하고 전국 호텔 객실 수와 서울의 호텔 객실 수는 증가하며 호텔 업체들의 경쟁 체제를 강화시켰고 수익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호텔 업계의 ADR과 OCC의 비례적인 상승은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경기가 안 좋고 경쟁이 심해지면 ADR과 OCC는 비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코로나 당시 외국인 수요는 감소했고 이는 서울 호텔 객실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자재비 폭등, 환율 영향 등등으로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은 호텔 신규 공급에 부담을 가해 쇼티지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마이스 도시입니다.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 이벤트의 줄임말로 대규모 비즈니스 이벤트 가능 도시를 뜻합니다. 2024년 아시아 1위를 최초로 달성하였고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참가자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 대비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양국 무비자 제도입니다. 중국의 관광객 유입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의 1인당 여행 경비는 평균 대비 3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텔업은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부산은 신한 서부 T&D 리츠의 대주주이며 동사의 투자 자산, 부동산을 리츠에 넘기고 리츠는 동사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텔을 편입하며 호텔업 전반을 다루는 리츠 형태로 운용보수와 배당을 받는 구조로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부동산 현황입니다. 인천 스퀘어원,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과 서울 드래곤시티로 약 1,70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을 보유 중입니다. 퓨어 그룹 비교입니다. 신라호텔 같은 경우 럭셔리 중심 호텔로 면세 사업과 시너지가 가능하고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르나스 호텔 같은 경우 5성급 호텔 비중이 36%로 5성급 집중 호텔이라고 볼 수 있으며 코엑스 입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사는 대중시장을 타겟하여 수요 기반이 넓고 경기 미감도가 낮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리츠 연계로 임대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 드래곤시티의 지리적 장점입니다. 드래곤시티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에 위치하고 있어 63빌딩이나 동대문 등등 서울 어디든 관광하기 용이하고 KTX와 공항철도, 지하철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한 용산은 국제 업무 지구 개발 계획이 존재하기에 마이스 도시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KL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 호텔은 희소하기에 관광을 오는 김에 카지노도 갈 수 있다는 선택의 이점을 줄 수 있고 숙박부터 컨벤션, 엔터테인먼트까지 원스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매출 현황 및 재무 정보입니다. 주 매출 천은 관광 호텔업이 메인이고 스퀘어 1에서 나오는 쇼핑몰 운영 비용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신규 개발 및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다소 아쉽지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부채 비율 역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외국인이 한국을 오던 이유는 가성비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류 콘텐츠로 인한 관심입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도 7%가량 증가한 42%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 과거 방문 경험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타이밍에 등장한 작품이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완벽하게 담아 흥행한 한류 콘텐츠 일명 캐대언을 통해 관광객의 수요 급증이 예상됩니다. 앞서 제시드린 산업 분석에서 보시면 방한 외래 관광객은 최고치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6년 대비 57% 회복되었고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 건 이번 달 말부터라 실적으로 가시화되려면 기간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아시아 주요 관광지는 태국과 일본이 가장 뛰어납니다. 국가별 객실 수가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고 태국에 비해도 5분의 1배입니다. 그런 만큼 객실당 외래 관광객 수는 크기에 가장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태국은 중국인 모델을 납치한 사건 등이 알려지며 중국의 태국 기피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착공 시작입니다. 서울 내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고 서남부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으로 착공에 착수했습니다. 면적은 스타필드 2배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착공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착공 시점이 기존 28년이었는데 29년으로 지금은 30년까지 밀리면서 시장에서 사업 인허가 지연과 착공 시점 불확실 등으로 기대감이 많이 빠졌고 이는 오히려 밸류업이 가능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화물터미널이던 저부가가치 부지를 고부가가치 복합시설로 전환하면 그 수익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리스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석이라 불리며 대주주 지분 공시가 총 609번 나오며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소액 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시장에서 소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더해서 홈플러스 이슈까지 더해지며 연초 PBR이 0.3까지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주주의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일격권이 3%로 제한되면서 과거처럼 대주주 마음대로 의사회를 꾸리지 못합니다. 주주 권리가 실제로 강화된 사례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템베거 종목들은 어떨 때 발생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템베거 종목들은 업황 사이클이 단순 회복이 아닌 장기화된 초과 수요 국면에 돌입했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구조적으로 쇼티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업이 과거 방산, 조선, 전력과 동일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관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미 도선을 강화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국 인바운드 수요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에 외교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정상적이지만
동사의 특정 분기는 순이익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본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반영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첨단물류센터가 미뤄질 시 투자 금액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액 추정 같은 경우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속적인 인바운드 증가를 기반으로 유지 기간을 베이스 케이스 3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현 정권 임기 기간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가정했을 때 불케이스 5년을 가정하였고,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베어 케이스 1년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 관세 협상 변수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고, 현재 OCC 값을 반영하였고, 사드 이후 2, 3년치 평균 ADR로 할인을 하여 구하였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 외래 관광객 2019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가정하였고, 중국 단체 관광 흔행, K컬처 수요 반영, 그리고 마이스 수요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케이스 같은 경우 외래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돌파하고 중국 무비자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였고, 서울 신규 공급 또한 제한된다고 가정하에 불 케이스를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호텔 매출액은 레우파의 객실수를 곱하고 365를 곱하였고, 객실수 같은 경우 리츠 포트폴리오 전체 객실에 이제 보수적으로 가정한 10%를 제외한 3,600 객실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호텔 매출 1,380억 나왔습니다. 또한 쇼핑몰 매출은 임대료 수익 형태로 판매 면적에 임대료 단가를 곱하고 11을 곱하여 나타냈고, 외국인 소비 증가분과 연동이 가능하지만 베어 케이스에서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0억입니다. 기타 매출 같은 경우 3개년 평균 130억으로 총 2,010억 산출하였습니다.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 굉장히 플랫한데 5개년 평균 매출 원가율 구한 후 보수적으로 1%를 더하여 계산하여 1,106억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과 판관비 각각 905억과 402억입니다. 영업이익 503억 나왔고, 영업외 손익, 기타 이익과 기타 손실, 금융수익과 금융원가가 모두 심하게 변동적이라 영업이익 증가율을 반영하여 42%로 317억 나왔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자산 재평가 회계 효과로 작년부터 법인세가 부과되어 작년치와 동일하게 가정하여 15% 가정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697억 산출하였습니다. 베이스 케이스와 불 케이스는 모두 동일한데, 외국인 소비 증가분과 연동되어 임대료 인상률을 약 4%가량 반영했다는 것 외에는 앞의 표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자본 증가율을 3개년 평균 20.7%로 설정하였는데,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동사는 실제로 부동산 재평가 이익과 신규 개발 반영으로 실제로 20%대 성장을 보인 적이 있고,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은 내부 유보 이익만으로 자본이 늘어나서 5% 근처인데, 디벨로퍼는 개발 착공, 자산 재평가, 선임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재평가 효과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인천 스퀘어원, 드래곤시티,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발 모멘텀이 있어서 재평가 이익 반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져가였습니다. 베어 케이스의 타겟 PBR 같은 경우 0.6으로 현재 PBR을 반영하였고, 따라서 상승 여력 마이너스 1.9%로 홀드를 산출하였습니다. 자기자본 증가율은 앞과 동일하며 PBR만 한 배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 호텔 평균 PBR 값을 반영하여 한 배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승 여력 97.3%로 바이를 제시합니다. 자기자본 증가율 같은 경우 역시 앞과 동일하며
불 케이스의 타겟 PBR은 1.2로 선정하였는데 1.2는 동사의 역사적 고점 PBR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승 여력 186.1%로 바이를 제시합니다.